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다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오늘 한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막상 여러분 이게 한참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니다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거는 아마 전부 다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렵죠. 이걸 한 번에 복구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안다. 이거 하실 게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는 세무사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같은 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기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그 사용하는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기초 과정 때만 쓰고 기본 과정 때는 다른 게 기본서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기본서는 지금 여기 2차 전체 묶어 놓은 요거 있죠. 3번만 이만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굵기가 아니고 뭐지? 두께. 두께가 엄청나겠죠. 그죠? 자, 근데 그런 책이 처음에는 잘 안 읽힐 거예요. 야, 지금 너무 양이 많고 막 그냥 막 이런데 처음에 볼 때는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 번 보게 되면은 그게 그만 단축됩니다, 많이. 나중에 되면 기본서 한 번 읽는데 한 좀 양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나절, 세법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이 정도면 충분히 한 번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내년 한 10월쯤 갔을 때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거는 절대로 요거 쓰고 이제 그 뺄 책이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일단 뭘 썼다 그러면은 막 일단 스트레스 받는 거 저거 다 외워야 되니까 아주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4일째 되니까 지금 이제 다 지치신 건가 아니면은 뭐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막 좀 그래요? 첫 번째 그래요? 두 번째 시간 다행입니다. 예. 별로 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가볍게 가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냐?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지금 가을이잖아요. 주말에 좀 등산도 가시고 하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월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예, 1월부터.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내년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당연히 동차하셔야죠. 그죠? 당연히 동차하셔야지. 올해 1년 뭐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 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1차를 두 과목을 1년 동안 하는 거는 너무 무리고 사실은 올해 어쨌든 간에 빨리 이제 끝내셔야 돼요. 이제 몇 년씩 공부할 거 아닙니다. 이거 1년 안에 반드시 끝내셔야 돼요. 그럴 수 있고요. 아시겠죠? 올 한 해는 어차피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443 이제 조세 정의 분류 용어의 정의인데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요거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할 게 뭐냐면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초서에는 빠져 있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 파트에서 주로 다루는 게 많았는데 이번 시험에는 여기서 나왔어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인데 너무 쉬워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이런 거. 어찌 보면 하나 그냥 주어지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요 부분은 이제 가볍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이제 443 위에 조세 정의 보시면 그 세 줄은 아까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돈 조달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세법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뭐 등등 이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자, 밑에 용어의 정리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뭐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및 도, 특별시, 광역시, 도. 네, 이건 좀 알아두시고 특별시, 광역시, 도. 자, 그다음에 밑에 줄 내려오시면은 기초자치단체로는 시, 군, 구가 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그다음에 시, 군, 구가 똑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하나는 광역단체, 하나는 그렇죠. 기초단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세금 중에서 이제 취득세,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그리고 재산세,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지방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세인데도 똑같은 게 아니라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예요. 등록면허세 아니 재산세는 얘는 시, 군, 구세예요. 자 그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기초입니까? 광역입니까? 광역이죠. 아 그러면 가만 있어봐. 특별시세면은 내가 만약에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서울시청까지 신고하러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구청 가서 신고를 하시되 그 돈이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특별시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자 하지만 재산세는 서울시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동작구청에서, 노원구청에서,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산세가 요 기초단체인 시군구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에요. 그냥 재원. 뭐 요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그냥 가까운 구청 가서 하지만 그 돈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특별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등록면허세는 각각 하나씩입니다. 예, 도세, 구세예요. 얘는. 도세, 구세 하시면 되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는 시, 군, 구인데 저걸 알아야 되느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2단계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뭐예요? 우리 옳은 거, 틀린 거를 구하는 게 그게 사실 그래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다음 문제에서 틀린 것은 그래서 OX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나왔냐면은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이다 라고 나왔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도세 구세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되게 특광도, 도구, 시군구 이렇게 많이 외워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 특광도, 도구, 시군구. 그렇죠. 특광도, 도구, 시군구. 그렇죠? 오케이. 맞죠. 앞에 여기 계시면 많이 물어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감수하고 앉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 요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세 요건이에요. 그래서 과세 요건 이 감중 과세 요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것씩 나오지는 않지만은 자, 요게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용의와 정의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네 가지가 갖춰져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처음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 이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매기면 소득세예요. 개인이면. 법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매기면 뭡니까? 법인세가 되겠어요. 그러다 취득세는 뭐예요? 특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재산세는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까를 정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세금 중에 소비 행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내가 돈 쓰면 낸대 세금을. 있어요. 뭡니까? 근데 소비세인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아, 특별소비세 되게 어려운 말 쓰시는데 부가가치세 맞아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커피 한 잔 사 먹었다. 근데 커피가 만약에 5,000원이다. 커피가 5,000원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5,000원에다가 플러스 우리나라 부가세 몇 프로예요? 이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냥 10%가 붙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5,500원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하면 단위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5,000원에 받자. 대신에 요게 원래하고 그다음에 10% X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걸 나누면은 뭐 4,545원, 그다음에 456원 이렇게 나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가세 내기 싫다. 뭐 안 사 먹으면 돼요. 옷도 안 쓰면 됩니다. 안 사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특별소비세는 뭐냐면은 지금 이름 자체가 얘는 개별소비세로 바뀌었어요. 개별소비세. 모든 물건에 붙는 거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 부가세가 면세인 것도 있어요.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세가 만약에 면세라고 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싸겠죠. 원래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 4,545원은 원래 가격이고 자 456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면세로 정해지면 물건값이 쌉니다. 자, 그거 가장 대표적인 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거예요. 쌀, 고기, 생선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부가세 면세품이에요. 수돗물도 면세품이에요. 이거는. 자, 근데 개별소비세는 뭐냐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다 붙는데 주로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자,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세에 도 붙고 개별소비세에 도 붙는 겁니다. 무슨 고급 핸드백 뭐 이런 거 있죠.
모피, 그다음에 무슨 골프장을 간다. 아니면은 근데 우리나라 개별 소비세 중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갖고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예. 그러면 개별 소비세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뭘로 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승용차나 승합차, 그다음에 경차는 안 붙어요. 근데 1000cc 이상 승용차는 다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국가 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별 소비세 특별 인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거예요. 요가 가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요게 이제 소비세예요. 옛날에 일본 드라마를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미인 센지를 걷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디서 이제 그 결제하려고 보니까 음식값에다가 얼마가 더 붙는 거예요. 왜? 당신은 미인이기 때문에 더 낸대. 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난 반반일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내면 잘생겼다는 얘기니까 좋은 건데 그다 돈 나가니까 그렇고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은 걸 과세 대상. 자, 그걸 누구한테 걷느냐라고 하는 게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당연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될 거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동산을 팔았을 때 요거 남긴 게 있네, 요거 남긴 사람이 될 겁니다. 어쨌든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요 두 가지를 정해놨고,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는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과세 표준이란 말입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얼마에 대해서 걷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좀 알아두세요. 항상 세금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 자, 과세 표준, 자, 곱하기 세율 하게 되면 요게 바로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 자, 얘는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알아두세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뭡니까? 나온 세금이에요. 과표 곱하기 세율 하면 세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작구에 있는 땅을 샀어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자, 땅값이 얼마냐? 1억짜리 1억 원. 1억 원. 취득세는 지금 현재 돈 주고 사면 몇 프로냐면 이게 4%예요. 자, 1억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죠. 이거. 그 구조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400만 원. 이게 세금이에요. 그럼 1억짜리 돈 주고 사게 되면 취득세가 얼마? 400만 원. 그렇죠. 400만 원. 근데 아까 우리 400만 원만 붙었어요. 찍기 다시가 더 붙었어요. 더 붙죠. 뭐 붙었죠 아까? 부가세는 아니에요. 부가세 아니고. 그렇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왜? 욕심이 많은 세금이니까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까? 자, 요게 만약에 감면 대상 토지였습니다. 자, 만약 그래서 요게, 자, 취득세를 200만 원으로 감면해 준 거예요. 그럼 요 감면한 게 200만 원만큼 감면이 되는데 여기에 치사하게 20%인 얼마를 40만 원만큼은 뭘로 했었죠 아까? 농특세. 그래서 농특세. 그쵸, 그거예요. 그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근데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안 물어보면 막 다들 못하면 좀 약간 그래하고 그래. 그죠? 예. 외우지 마세요. 어쨌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짱깨식이긴 한데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는, 자, 어떤 부동산을 1억 원에 샀어요. 얘라고 할게요. 샀어요. 자, 그리고 한 10년 정도 보유를 하다가, 자, 요거를 5억 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양도세 그냥 세율이 10%라고 할게요. 10%. 자, 그러면 5억에 대해서 10%를 곱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으니까 남는 게 4억이네. 4억 곱하기 10%를 곱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것도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항상 세율을 적용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큰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에 대해서 과세할 건지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은 얼마짜리 땅을 취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양도세는 뭐예요?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세율을 적용하기 바로 직전 그 기준이 되는 수량이나 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뭐에 대해서 몇 프로 세금 매길 거냐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한 가액이 중요한 거고, 양도세는 뭐 남긴 게 중요하니까 남긴 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게 맞겠죠. 재산세는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값이 얼마니, 집값이 얼마니,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스탠다드 기준금액 생각하시면 되죠. 자, 다음에 남은 뭐 세율은 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중에 그나마 조금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요거 이제 과세 표준. 다음 중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과세 표준. 그래서 걔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가볍게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뭐 됐고요. 자,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건 괄호로 읽어보세요. 그게 소득일 수도 있고 소비일 수도 있고 취득일 수도 있고 그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에서 정해놓기 나름이에요. 미남 미녀에 대해서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자, 다음에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대화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어렵습니다. 자, 결국 뭐에 대해 과세할 거니 세율 곱하기 바로 직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다음에 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말한다. 대개 이제 비율이 되겠죠. 40%, 10%, 뭐 5% 이런 식으로 비칠 거예요. 오케이. 자, 밑에 나와 있는 과세권자는 우리 과세권자 둘밖에 없다 했죠. 자, 뭐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끝. 됐습니다. 그거는. 자, 부가징수도 부가징수. 자, 첫 번째 줄에 거기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과라고 하고, 자, 부과는 부담하게 하는 것이에요. 징수라고 하면 그 밑에 줄에 거두어 드리는 것. 결국 부과는 부담하게 하는 것, 징수란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한 7월 달쯤 되니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거는 부과예요, 징수예요? 부과 아닐까요? 부과. 부과. 자, 근데 그거 세금 만약에 안 냈어요. 근데 그럼 막 독촉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건요. 징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444.